오늘은 그 OECD에서 TIP이라는 과학기술 혁신 작업반에서 진행되었던 코크리에이션 프로젝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스태피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 참여를 했고, 저희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는 위탁과제로 바이오 분야에서 참여했던 과제입니다. 오늘 빨리 그 OECD에서 했던 코크리에이션 내용 말씀드리고 바이오 적용 사례 한 20분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키스텝에서 나왔던 그 국가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학역 협력은 이제 잘하고 있다고 해서 4위이고 국제협력은 여전히 거의 꼴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보다도 2단계 내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 비중이 줄어서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역량 지수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에서도 협력을 주제로 된 법이 벌써 5가지나 되어 있고요. 협력을 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조항의 법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생명과학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특별법. 법에서도 그 협력의 중요성과 협력을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전에 초반에는 이제 기술 이전, 연구 성과가 어떻게 기술 이전이 돼서 상업화가 되는지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산학형 협력,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트리플 헬릭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중 나선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민사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민간 파트너십 PPP 모델이 있는데 이번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도 민간 협력을 이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민간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 그 공백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지, 서로 어떻게 하면 윈윈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민간 파트너십 모델이 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OECD의 코크리에이션 모델은 이제 함께 달리기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가 함께 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OECD 내용이다 보니까 OECD에서도 이제 관련 보고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기술 이전, 상업화, 잘 알고 계시는 지식의 삼각구도, 난리지 트라이앵글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코크리에이션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도 이제 시간에 따라 좀 변하고 있는데요. 난리지 디피션, 난리지 트랜스퍼는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여기 퍼블릭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러한 그 주제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코크리에이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리니얼한 모델을 이제 그 한계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논문 특허를 내면 그에 따른 이제 성과가 중개 연구를 통해서 제품이 되고 이것들이 시장에 나가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 편의, 안정 이런 것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제 리니얼 모델이 있는데 이 같은 이제 모델의 가장 큰 한계는 단계적으로 특정 주체만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단절성 그리고 지속성이 없고 그 최종 수요자인 과연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수요자 맞춤형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과학의 사회적 역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향후 5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계획에서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분과가 따로 운영이 될 만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과연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코로나19 사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이 정말 빠르게 개발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이제 정말 빠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왔던 그 이볼라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처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볼라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기술이 없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플랫폼 기술은 그때도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19는 팬데믹으로 일부 이제 잘 사는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시키면서 이 백신이 나왔다는 이제 지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타인지에 실린 이 두 과학자가 나오는데 바이오엔텍이라고 독일에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뭐 이번에 파이자 백신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이오엔텍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파이자랑 같이 mRNA 백신으로 개발을 했는데 바이오엔텍은 독일 회사인데 이 두 사람은 터키계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터키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바이오 벤처 회사를 차리고 독일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하기를 했는데 독일이 정말 국적에 불문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다양한 주체들을 과학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학 문화 그리고 포용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이분이 이제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분이 파괴적 혁신은 더 싸고 더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에 지금 계시는 셀리나 자사노프 교수님이 이번 OECD 정책 세미나에서 과학과 이머징 기술이 어떻게 하면 더 포용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과학의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과학난제 아카데미에서도 좀 다루고 있는 주제기는 한데 이전에는 융합이 뭐 BT, IT, CT에서 기술 중심의 융합으로 됐다면 최근에는 과학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테크놀로지 푸시의 그 방향으로 융합이 가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디맨드 풀의 개념으로 그 융합이 되어져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과학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사회적 난제에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자료는 이제 맥킨지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도 저희가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은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번 OECD에서도 12월 6일, 7일 테크놀로지 in and for society라는 큰 주제로 이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로 지금 시점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해서 큰 전환의 시점으로 보고 이 전환이 조금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제 사회적 도전이 많고 저성장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광범위한 협력 주체를 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던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지금 트윈 전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과 함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가는 그 방법론의 하나로 코크리에이션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이전에 이미 코프로덕션이라는 코크리에이션과 같은 개념의 그 과학과 사회적 오더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이제 책을 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조연설로 코프로덕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OECD에서 말하는 코크리에이션은 무엇이냐?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목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아젠다를 함께 기획하고 그 비즈니스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획기적인 혁신, 사회적 도전을 해법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특히 강조되는 게 최근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딩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케이스를 케이스로 실어서 OECD 정책 페이퍼에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코크리에이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분석을 한 이제 표인데요. 이제는 그냥 지식 교류는 제한된 이해 관계자들만 참여를 해서 정말 지식만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크리에이션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요. 지식 교류에서는 이제 상호 거래, 주고받는 방식이었다면 공동 가치 창출은 이제 관계, 릴레이션십 중심의 깊은 교류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뢰가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지식 교류에서는 이제 상업화, 어떻게 하면 상품을 만들까에만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코크리에이션은 목표를 같이 설정하고 그 과정을 같이 한다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지식 기반 구조가 있는데요. 뭐 리서치 엑셀런시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날리지 트랜스퍼는 뭐 기술 사업화, 스핀오프가 있고,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날리지 코크리에이션에서 특별히 이제 컬라보레이티브 플랫폼이라고 해서 디지털 플랫폼들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활용한 코크리에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크리에이션 모델의 이제 사례로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 사례가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스테피와 함께 그 키스트 최치호 단장님께서 참여하셨던 프로젝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원탁 테이블에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가 그리고 뭐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해결할지, 그리고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그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상업화나 비즈니스로 나아갈지, 그런 것들을 케이스 스터디로 담아서 저희가 OECD 페이퍼로 낸 사례가 있고요. 한국 말고 다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독일의 프라운호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헤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창업과 뭐 인큐베이션과 액셀러레이터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런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벤처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그 기술 이전을 디지털 기반 플랫폼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프로젝트는 프라운호퍼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강조드릴 만한 것이 3주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 피드백을 받고 그것들을 반영해야 다음 스테이지로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난제에서도 PM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파트너로 들어와서 같이 달리면서 러닝메이트처럼 이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자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떨어뜨리려고 이런 걸로 들어오지 않고 정말 액셀러레이팅하고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사례가 한국 사례 말고 이제 독일 사례로 코크리에이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주간 기관이었던 스태피의 이제 손수정 박사님이 연구 책임자로 이제 코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정리한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연구 개발에서 상업화가 될 때까지 뭐 연구자는 연구 개발 단계만, 중개자는 중개 단계만, 마지막에서 그냥 나온 프로덕트는 소비자인 이제 시민 사회가 참여하다 보니까 지속성도 없고 단절적이고 단계가 모호하고 전혀 수요자 맞춤으로 되어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 코크리에이션 모델은 이제 좀 동시다발적으로 시뮬테니어스리하게 시작 단계부터 이제 여기 소비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들어와서 이들의 맞춤형으로 어떠한 그 파이널 프로덕트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연구개발 단계가 진행이 되고, 각 단계에 항상 모두가 같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다자간 협력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과정상의 협력이 이제 강조되는 코크리에이션 모델이 여기 들어가고, 이 보고서에도 저희가 담았는데 과학 난제라든지 사회문제 해결형의 R&D에서는 이 코크리에이션 모델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저희도 보고서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바이오 적용 사례인데요. 저희가 정책연구센터에서 그럼 과연 바이오 R&D 기술이 어떻게 하면 바이오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지, 저희도 이제 그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바이오가 생명을 보니까 그 이머징 기술에 대한 위험성, 불실성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방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C가 많이 발달이 됐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그 불확실성, 디리스킹 하면서 그 기술의 좋은 점은 좀 강조를 해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영향 평가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례로서는 이제 OECD에서 프로젝트로 참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BNCT라고 해서 바이오 나노 융합 작업반이 OECD 산하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코크리에이션 참여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이 BNCT OECD 작업반에서도
콜라보레이티브 플랫폼 for 컨버징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융합기술 관련된 협력 플랫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공유, 그리고 여러 가지 IP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책 이슈로 다룬 프로젝트가 같이 있어서 정책센터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 그 개별 바이오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그 변리사분들, 그리고 산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가기부,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그런 좀 융합적으로 전문가 소그룹을 운영해서 한국의 그 사례로 냈는데,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그다음에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OECD에서 콜라보레이티브 플랫폼 for 헬스 리질리언스라는 그 임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한국의 사례로 그 라이펀드를 저희가 OECD 정책 그 사례로 소개를 했는데요. 라이펀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금입니다. 기금. 이 기금의 반은 한국의 복지부가 되고 4분의 1은 빌 게이츠 재단이 되고 나머지는 한국생명공학 기업인 6개의 기업들이 이 기금을 대는데 이 라이펀드가 간염병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지원함으로 인한 그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염병이 솔직히 돈이 안 되는 연구라서 기업도 하기 싫어하고 연구자들도 정말 하기 싫어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제 간염병이 특정 버리면 그때 개발된 치료제나 백신은 정말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쪽 연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글로벌 퍼블릭 굿이라고 하는 이제 WHO의 개념으로 공공자원의 개념으로 간염병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그냥 단순한 도네이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ODA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라이펀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펀드가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식재산은 어떻게 하며 하나도 라이펀드가 소유하지 않고 다 그 기업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라이펀드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너무 재밌다고 해서 OECD에 소개를 했고 해당 내용은 곧 OECD 정책 페이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정책 플랫폼을 운영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이렇게 특정 전문가 몇 명이 정책 아젠다를 결정하고 마지막에 거기서 나오는 그 아젠다를 그냥 국민들은 수용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그 아젠다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비전문가인 그런 일반 시민이 들어와서 아젠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참여해서 조금 더 투명성과 그 개방성을 높이는 게 그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 전에 나왔던 독일의 그 설문조사를 보면 독일 국민의 60% 이상이 정책 과정에는 과학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과학자와 의사를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과학기술 관련된 정책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파일럿으로 진행됐던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이와 같은 정책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의 사전 연구를 이제 오픈 플랫폼으로 해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회의 내용을 다 오픈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의 사전 기획 연구는 끝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시줄과 날줄의 개념인데요. 바이오 분야가 워낙 그 주제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행적인 개념으로 정책, 경제, 인프라를 놓고 각 주제를 이제 종적으로 하나씩 이제 엮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정책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